자,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외란 이후라고 써 있는데 고쳐야겠다. 외란과 호란 이후 체제 정비입니다. 한마디로 양란 이후라고 하는데 외란은 이제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호란 같은 경우에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해서 여진족이 세운 후금, 즉 청과의 이제 전쟁을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이 이제 어떻게 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가느냐? 그건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정치, 군사, 세금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어요. 가장 먼저 정치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비변사라는 기구가 강화됐다는 건데, 이 비변사는 원래 처음에 이제 조선 전기부터 있었던 기구인데, 정식 기구가 아니라 임시 기구였어요. 임시기구였고 국방과 군사 관련의 이제 문제를 임시적으로 회의하는 임시기구였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설기구로 바뀌어요. 상설기구라는 거는 이제 가끔 열리다가 항상 있는 기구로 바뀌고 그게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까지 결정하는 국가 중심 기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되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군사의 측면에서는 중앙에서는 오군영, 지방에서는 소고군이 있었는데 중앙의 오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유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제 임진왜란 중에 군사훈련을 하려고 이제 훈련도감을 이제 설치해서 군사들이 이제 양성하다가 이게 이제 체제가 점점 개편되면서 중앙군이 오군영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소고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지방의 소고군은 처음에는 양반과 그냥 일반인인 양인 그리고 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점차 양반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양인마저 빠져나가면서 천인들로 군대가 구성이 됩니다. 대신에 양반은 이제 군역에서 빠지게 되고 양인들은 이제 군대 관련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천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바뀌느냐? 자, 봅시다. 세금 제도의 변화. 요게 제일 내용이 많고 중요한데 먼저 배경에서는 외란과 호란 이후에 인구가 줄고 토지가 황폐화되면서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준인 사람 그리고 토지가 다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국가 재정도 무너지고 거기에다가 전쟁 이후에 민생도 불안정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개편했어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전세, 그리고 공납, 마지막으로 여기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밭전자를 써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공납은 지방에 있는 토산물을 이제 중앙에다가 바치는 제도이고 역이라는 것은 남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보통 이제 군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국가에서 공사를 할 때 남자들이 가서 담당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전세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앙에서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사람들도 줄고 그다음에 토지가 황폐화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걷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일일이 케어했다가는 이제 중앙에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 총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의 총액을 정해서 각 지방에 이만큼은 어떻게든 내라 이런 식으로 할당해주는 비총제가 등장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토지 1결당 4두의 세금만 걷는 영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납에서는 당납의 폐단이 문제가 되어서 광해군 때부터 시작해서 대동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방납의 폐단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지방의 토산물을 중앙에 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게 토산물을 중앙에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토산물이 이제 그 지역에서 안 나는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또 문제점이 이제 재산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집집마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이 내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대동법이 등장했는데 방납의 폐단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 정해져서 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미사 8단지에 지방 토산물 공납으로 호랑이 가죽을 내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미사 8단지에 호랑이가 없어. 가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 사람들이 재산과 상관없이 n분의 1로 똑같이 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호랑이를 못 구하니까 박납 상인에게, 이 박납이라는 게 이제 대신 납부하는 건데, 대신 납부하는 상인에게 돈을 주고 이 상인이 호랑이 가죽을 사서 중앙에다가 바치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사람들끼리 이제 나눠서 내는 건데, 이 박납 상인이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가죽을 100만 원 주고 샀으면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받을 때는 1000만 원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걸 이제 가난한 사람, 뭐 부유한 사람 다 똑같이 나누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되고, 없는 물건을 내라고 하니까 이 상인이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를 고치기 위해서 대동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재산의 차이를 두었다는 거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호랑이 가죽, 뭐 그리고 나지도 않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없애고 쌀, 그리고 배, 그리고 돈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혹은 쌀이 없는 지역에서는 뭐 배로 낸다든지, 그 다음에 돈으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대동법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이제 점점 아까 말했다시피 양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역에서도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이제 백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야. 특히 이 당시에는 직접 나가서 봉사하기보다는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이제 군인을 고용하는 형태의 그런 군역제도가 이제 널리 이제 시행되고 있었는데, 따라서 농민들이 1년에 2필 군대에 가는 대신 세금을 내는 군포라는 걸 내고 있었어요. 2필의 그 배를 낸다는 거야, 배. 그래서 그 1년에 2필의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그 모자란 액수는 결작이라든지 소금세라든지 선박세라든지 군관세 등을 왕실이나 이런 여타의 기구에서 이제 충당을 해주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이 결과 이게 영구적으로 가진 않아요. 이제 길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백성 부담이 다시 늘어나는데 일시적으로 민생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외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체제 정비를 하였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 봅시다.